네, 오늘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NLP 기술 면접 콘텐츠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워드 임베딩스와 같은 다른 텍스트 벡터 기술과 TF-IDF를 비교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주세요에 대한 면접 답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F-IDF는 저번 시간에도 다뤘었죠. 코퍼스에서 문서의 단어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통계적 측정 방법입니다. 용어 빈도와 영문서 빈도를 결합하여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를 이제 알아보는 것인데요. 주로 일반적으로 단어를 필터링하고 일반적인 단어들,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 관사 같은 거, 그리고 텍스트 처리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강조하는데 사용된다고 저번에도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워드 임베딩,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유사한 표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워드 리프레젠테이션의 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워투백, 글로브, 패스트 텍스트와 같은 방법들이 이 워드 임베딩에 포함이 되는데, 단어 간의 의미론적 관계를 포착해서 어떤 이 단어를 표현할 수 있어가지고 딥러닝 모델에 굉장히 유용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 분석, 이런 의미들을 파악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감정 분석, 기계 번역, NER 같은 태스크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고 네 알려져 있습니다. TF-IDF랑 워드 임베딩 둘 다 공통적으로 어떤 단어를 벡터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두 가지 공통점이, 그 두 개의 이 단어를 벡터화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워드 임베딩에서 이 워드 투 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워드 임베딩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모델 그룹 중에 하나를 이 워드 투 백이라고 합니다. 컨티뉴어스 벡터 스페이스에서 단어의 덴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제공을 하는데요. 구글 팀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컨티뉴어스 벡터 스페이스라는 것은 TF-IDF랑 다르게 단어 하나하나가 아니라 단어가 이제 연속된 어떤 벡터로 표현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덴스 리프레젠테이션은 스팔스 리프레젠테이션과 다르게, 스팔스는 이렇게 중간에 0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비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덴스는 되게 소수점, 이 리얼 밸류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를 덴스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구현하기 위한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요. 첫 번째 C5 같은 경우는 컨텍스트 단어들로부터 타겟 단어를 예측하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더캣, 블라, 언더 매트라는 게 있을 때 이 블랭크를 이 주변 텍스트 단어들로부터 을 보고 이 블랭크를 맞추는 방법입니다. 더캣과 온, 더 매트가 컨텍스트 단어이고, 모델이 타겟인 이 세트를 예측하게 하는 거죠. 셋 여기 있죠. 그래서 컨텍스트 단어를 입력으로 받아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단어를 예측함으로써 이 단어에 뭔가 표현을 배운다. 그리고 두 번째 스킵그램은 타겟 단어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는 이제 셋이겠죠. 컨텍스트 단어를 이제 예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캣이 주어졌을 때 더, 셋, 맷과 같은 컨텍스트 단어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를 입력으로 주면 주변에 있는 컨텍스트 단어들을 예측하는 방식인 거죠. 그 두 가지 차이를 아시겠죠? 두 모델 모두 네거티브 샘플링이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한 번은 이제 정말 연관된 것들, 한 번은 또 연관되지 않은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연관된 것, 연관되지 않은 거를 이제 1, 0과 같은 이진분류 바이너리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형태로 표현을 하면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단어가 단어가 많아질 때는 이제 모듈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부적으로 정말 이제 단어 이 일부분만 룩업 뭐 테이블 뭐 룩업 벡터랑 뭐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어쨌든 좀 더 효율적으로 네거티브 샘플링이라는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은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 네거티브 샘플링에서 연관되지 않은 것 또한 이제 학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올바른 연관성 이제 뿐만 아니라 잘못된 예시로도 학습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다. 뭔가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TF-IDF랑 워드 임베딩을 비교를 해볼 건데, 이 디멘셔널리티 앤 스팔시티가 있습니다. 뭐냐면 TF-IDF는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차원이 고차원이게 됩니다. 그리고 스팔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등장하지 않은 단어들은 0으로 채워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워드 임베딩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저차원이고 덴스한 벡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시멘틱 미닝 측면에서는 워드 임베딩은 단어와 단어 간의 의미론적인 이런 의미 관계를 포착하는 반면에 TF-IDF는 그냥 단어 하나 단순히 카운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의미론적인 부분을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론적인 거를 예를 하나 든다고 하자면 단어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컨텍스트에 따라서요. 되게 앞에 있는 컨텍스트에 따라서 뒤에 있는 하나의 의미의 단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센시티비티가 있는데 이제 TF-IDF는 각 단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방면, 워드 임베딩 같은 경우는 코퍼스 내 컨텍스트와 단어의 코 어크런스 같은 것을 포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어가 언제 함께 등장했느냐, 그리고 앞에 컨텍스트가 어떻냐 이런 것들을 포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제 각각의 리프레젠테이션이 선호가 되느냐를 살펴보자면 TF-IDF 같은 경우는 단어의 빈도가 중요한 태스크에 더 적합합니다. 키워드를 추출하거나 문서를 분류하거나 같은 상황에서 더 유리하게 되는데요. 또 보통은 더 작은 데이터셋이나 신경망의 복잡성이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모델에 적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워드 임베딩 같은 경우는 컨텍스트를 고려하기 때문에 의미론적인 이해가 중요한 딥러닝 모델에서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이라든가 감정 분석, 챗봇 같은 경우가 이에 속하겠죠. 그래서 단어 관계나 문맥의 이해가 필요한 작업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이제 면접관이 워드 임베딩과 같은 텍스트 벡터화 기술과 TF-IDF를 비교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당당하게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TF-IDF와 워드 임베딩은 모두 텍스트 벡터화 기술이지만 NLP에서는 다른 목적을 제공합니다. TF-IDF는 문서에서 중요한 단어를 강조하는 데 탁월하며 주로 검색 엔진과 문서 클러스터링에 사용됩니다. 보통 더 간단하고 작은 데이터셋에서 더 잘 작동합니다. 반면에 단어 임베딩은 더 정교하며 단어 간 의미론적인 관계를 포착하여 딥러닝 모델에서 복잡한 NLP 태스크에 적합합니다. 그들 간의 선택은 수행하는 작업의 특성 요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어 빈도와 중요성에 초점을 두는지 아니면은 의미론적인 관계와 문맥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면접관이 이제 또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GPT란 무엇이며 아키텍처 및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버트와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변은 어떻게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컨텐츠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서 어떤 수요가 있는지를 제가 조사할 수가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도움 되셨다면 눌러주시면은 이쪽을 더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